충격적인 일입니다. 700년이 된 한국의 책 한 권이 베를린 역사학과 강의실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양 학계가 수십 년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책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양인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한 동양인 학생의 단호한 반박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다는 주장에 강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마저 말문이 막힌 이 주장의 중심에는 오래된 한국의 금속 활자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이 책이 서양 중심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 한국인조차 미처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위대함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유럽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미국인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그때 저는 서구 문명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산실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며 존슨 교수님의 유럽 역사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1450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고,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유럽의 위대함에 감탄하고 있는 순간이었죠. 1450년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저도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동양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준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서준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거의 200년 앞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존슨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오늘 강의 주제는 유럽의 인쇄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제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니? 서준은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목록을 찾아보면 돼.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식 인정받았어.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자존심이 상해서 반박했죠. 그래도 구텐베르크의 활자 기술이 더 체계적이고 유럽 문명 발전에 중요했잖아. 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중요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 순간 저는 제가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없었지만 전공 서가에서 동아시아 인쇄술 역사에 관한 책을 발견했죠.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서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책에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걸까? 내가 알고 있던 역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직지의 이미지를 보며 생각했죠. 저건 분명 책이야. 거의 700년 전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역사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준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서준과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먼저 다가갔어요.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기 서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제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직지에 대해 찾아봤어. 내 말이 맞았더라. 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넌 달라.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충격이었어. 왜 우리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지 이해가 안 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기 마련이야.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지. 그 말에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이었어요. 직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혹시 시간 있어? 제 요청에 서준은 기꺼이 응했어요. 이번 주말에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특별전이 열려. 같이 가볼래? 그렇게 서준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 700년 된 한국의 보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주말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동아시아 문화에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준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직지의 존재도 몰랐을 거예요. 토요일 오후 저는 한국문화원 앞에서 서준을 만났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곧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 전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준이 저를 전시장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직지심체요절은 직지로 줄여 부르기도 해.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 조직지심체요절인데 너무 길잖아. 서준의 설명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직지의 복제본이 우아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정교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1377년에 만들어진 거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해. 서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맞아,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은 매우 정교했어. 글자를 하나하나 만들어 조합했지. 전시를 둘러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유일본이라는 것, 한국에는 원본이 단 한 페이지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19세기 말 일본인 수집가를 통해 프랑스로 건너갔다는 역사. 왜 한국은 이 귀중한 유산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제 질문에 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많이 노력했지만 국제문화재 반환 문제는 복잡해.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 말에 묘한 죄책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식민지 시대에 가져간 다른 나라의 문화재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 서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준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역사, 문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원생이었어요. 베를린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만 가끔 고향이 그립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제 말에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한번 와볼래? 책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라. 그 순간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 여름 방학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한국에 같이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준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책에서 읽는 것보다 서준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가 훨씬 생생했습니다. 서준은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서울에서의 숙소도 준비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아시아 여행을 결정한 것에 놀라셨지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완전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서준이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직지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책이 탄생한 나라를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우와,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베를린 공항보다 훨씬 크고 깨끗해. 제 감탄에 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매년 선정되고 있어. 한국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서준이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사주며 웃었죠. 여행의 시작을 축하하며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국가인 줄 몰랐어. 더 전통적인 풍경을 기대했는데 제 솔직한 고백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어. 5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니.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네온 사인과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간단히 주변을 둘러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하자. 서준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익숙하지 않은 한글 메뉴판에 당황했지만 서준이 도움을 주고 있었죠. 비빔밥을 추천해. 한국 음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다양한 색상의 나물과 고명이 얹혀진 그릇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음식은 처음 봐. 서준은 웃으며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거야. 처음 맛본 비빔밥의 풍미에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어우러져 특별했어요. 정말 맛있어. 이런 음식이 독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니 안타까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근처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카페에 앉아 있고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베를린도 밤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돌아다니지는 않아. 서준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야근 문화가 있어서 퇴근 시간이 늦은 편이야. 그래서 밤 생활도 활발하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일의 여행 계획을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첫날은 경복궁과 인사동 같은 전통 명소를 방문하고 이후에는 현대적인 서울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내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까?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갓 지은 밥, 미역국, 김치,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었죠.
한국의 아침 식사는 다른 나라처럼 특별한 아침 메뉴가 아니라 일반 식사와 비슷해. 서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낯설었지만 의외로 든든하고 좋았어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서준은 서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야. 조선 왕조의 수도였어.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궁궐 건축에 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와, 이런 곳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궁궐 안에서는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복 체험이 인기가 많아. 나중에 너도 입어볼래? 서준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하고 있었고 넓은 뜰과 화려한 단청, 정교한 목조 건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정사를 보던 근정전의 위엄에 압도되고 있었죠. 여기서 직지가 만들어진 시대의 왕들도 살았던 거야? 서준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직지는 고려 시대 말에 만들어졌고 이 궁궐은 조선 시대에 지어졌어. 하지만 둘 다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지. 경복궁을 나와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 서준은 제게 물었습니다. 점심으로 뭘 먹어볼래?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뭐가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 하면 역시 삼겹살이지. 독일도 돼지고기 요리가 유명하니까 한국식은 어떤지 비교해보고 싶어.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정말 맛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인사동의 좁은 골목을 지나 작지만 분위기 있는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가게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삼겹살이 정말 유명해. 특히 목살도 맛있으니 같이 시켜보자. 서준이 능숙하게 주문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각 테이블 중앙에 숯불 그릴이 있고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굽고 있었죠. 우리도 직접 구워 먹는 거야? 호기심 어린 질문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식 바비큐의 재미야. 같이 구우면서 대화하고 소주 한잔 하는 거지. 고기가 나오자 서준이 가위로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릴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더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으면 소금에 찍어 먹거나 쌈을 싸서 먹는 거야. 서준의 설명대로 저는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바른 후 마늘과 함께 한 입에 넣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입 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게 진짜 삼겹살이구나. 독일의 슈바인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함께 나온 김치와 여러 반찬들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김치의 매콤하고 시원한 맛은 고기와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진작 몰랐을까? 독일에도 한국 식당이 있던데 가본 적이 없었어. 식사를 마치고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지 제품들, 정교한 도자기,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전통 디자인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게에서 발견한 금속 활자 모양의 기념품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직지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활자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형태지. 당시 금속 활자는 매우 정교했어. 기념품으로 살래.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 작은 금속 활자 모형은 제가 직지를 통해 시작한 여정의 상징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전통 가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야? 서준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주거용이고 일부는 전통 티하우스나 박물관으로 운영돼.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야. 한옥 내부를 관람하면서 전통 가옥의 지혜로운 설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야. 하루 동안 서울의 전통을 경험한 후 다음 날은 현대적인 서울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들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면모를 가진 나라구나.
전통과 최첨단이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야. 여행 일정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는 조계사에서의 템플스테이였습니다.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사찰에서의 명상, 108배, 그리고 스님과의 대화는 제 영혼을 차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다니 놀라워.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이렇게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바루공양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4개의 그릇으로 이루어진 바루에 음식을 담고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먹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식사 방법이 환경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서양의 식사 문화와는 많이 다르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K-팝 콘서트였습니다. 우연히 서울에 있는 동안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공연장은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위의 아티스트들은 완벽한 안무와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K-팝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인 것 같아.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야. 서울에서의 여러 경험 후 우리는 마침내 직지의 고향인 청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바라본 한국의 시골 풍경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푸른 산들과 논밭,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이 창밖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구나. 산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 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야. 그래서 산 좋고 물 맑은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 청주에 도착하자 우리는 먼저 직지 문화특구로 향했습니다. 넓은 공원 같은 이곳에는 흥덕사터와 직지 문화관, 금속활자 체험관 등이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직지가 탄생한 곳이구나. 이렇게 직접 오니 더 실감이 나. 흥덕사터를 거닐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약 650년 전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인쇄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발명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니 놀라워. 그런데 왜 서양에서는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언어 장벽의 문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야.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로 가득 찼고 노트북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가득했어요. 대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했고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로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첫날, 저는 제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현대적인 마천루들, 고즈넉한 한옥마을, 그리고 흥덕사의 평화로운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방학에는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제주도와 부산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더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존슨 교수님께 찾아가 직지와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수님, 세계사 강의에서 동아시아의 인쇄술, 특히 직지 심체 요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교수님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다음 학기 강의 계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대학 내 작은 갤러리에서 직지에서 시작된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직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제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인지 몰랐어요.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먼저였다니 놀라워요. 사진전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동 문화 교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영화를 보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준과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기로 한 것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직지와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독일에서 바라본 한국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해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내 미래의 방향이 되었어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진실을 찾아 떠난 여행이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강의실에서 서준이 손을 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아마도 저는 여전히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살고 있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질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을 넓히고 제가 알고 있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직지의 역사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종종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너머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시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유럽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혁신과 발명은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고 교수님들은 강의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도 바꿨어요. 금속활자 인쇄술의 세계적 발전 직지 심체 요절에서 구텐베르크까지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동서양의 인쇄술 발전을 비교하고 어떻게 지식이 전파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논문 연구 중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 나아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역사는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준과는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며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자료와 시각을 제공해 주었고, 우리는 언젠가 함께 책을 쓰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저는 제 경험과 연구를 공유했어요. 직지를 통해 본 세계사의 재해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질문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직지를 통해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종종 승자의 역사이며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오랫동안 가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심지어 몇몇 박물관 관계자들은 저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어요. 한 권의 책, 700년 된 한국의 보물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통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잊혀진 한국의 보물이 세계에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단순한 책이 아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세계에 알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서준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이클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수많은 보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직지의 사례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세계도 그 진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